아이콘루프의 김종엽 대표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 계신데요. 김종엽 대표님은 DID와 소유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DID 기반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서비스, 그리고 마이아이디 기반의 디지털 신원인증 서비스 증, 그리고 제주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제주 안심코드 등 다양한 실제 사례를 오늘 좀 공유해 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콘루프 김종효입니다. 제가 1년 전에도 이 테크비 컨퍼런스에 와서 그 당시는 마이데이터, 그 데이터 주권이라는 내용으로 DID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디파이 바람이 불고 최근에는 메타버스, NFT 어떤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 웹3, 웹 3.0이라는 키워드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며칠 전에 또 일론 머스크가 크립토에서 얘기하는 웹3는 개소리다, 이 정도의 트윗을 올리기도 했었죠. 반면에 또 잭도 씨는 스퀘어의 사명을 블로그로 변경하면서 DID 기반의 그 탈중앙화 거래소 백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새로운 인터넷 시대에서 어떤 도래를 알리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터넷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DID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터넷을 얘기하려면 인터넷의 시작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1969년 미 국방부가 아르파넷이라는 분산된 그 네트워크에서의 통신을 할 수 있게 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미소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을 한 곳에 받게 되면 데이터가 다 유출되면 안 됐기 때문이죠. 이 아르파넷을 대학이나 일반 기업에도 참여를 하게 했고 이를 이제 완전히 민간에 공개하게 됐습니다. 한편 그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일하던 팀 버너스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컴퓨터의 데이터를 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하이퍼텍스트 기반의 월드와이드 웹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저 사이트가 1991년 탄생한 세계 최초의 이제 웹사이트입니다. 이로써 소수의 전문가들이 커맨드, 어떤 명령을 기반으로 사용하던 인터넷이 이제 대중화되는 초석을 낳게 됐죠. 이후 팀 버너스리는 미국 슈퍼컴퓨팅 센터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세계 최초의 웹브라우저인 모자익을 무료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팀에게 그 당시에 특허도 걸 수 있었고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질문했었는데요. 팀 버너스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웹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현재까지도 이 부분은 웹의 기본 철학으로서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03년 드디어 그 오렐리에서 웹 2.0이라는 키워드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웹이 어떤 읽기 중심의 웹사이트의 집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읽고 쓰기가 가능해져서 누구든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플랫폼으로서 인터넷이 발전했다는 것이고요. 이로써 향후에 어떤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못 대체할 것이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어떤 웹사이트 수가 8천만 개로 2006년에 늘어나고 사용자 수도 10억 명이 늘어나는 등 폭발적으로 웹 서비스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에 이미 웹 3.0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웹 2.0 이후의 웹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많은 그 정의들이 이루어졌어요. 대표적인 키워드가 시멘틱 웹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멘틱 웹은 웹에 있는 정보들을 컴퓨터가 알아서 가져와서 그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어떤 지능적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재까지 아직까지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웹 어플리케이션들의 대부분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광고 같은 걸 연결하는 것이 일종의 어떤 웹 서비스의 어떤 기본 BM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플랫폼들은 자신이 확보한 데이터가 결국 그 서비스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절대 외부에 공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면 구글에서 검색이 되진 않죠. 이처럼 플랫폼들은 자신의 데이터 사일로 내에 데이터를 계속 축적시키고 외부에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걸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플랫폼 자본주의 형태로 발전이 되게 됐습니다. 실제 팀 버너스리는 어떤 정보와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공간이 이렇게 소수 독점 기업들이 독점하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를 했고요.
현재 뭐 전 세계 검색이 90% 구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뭐 메타의 플랫폼인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에서 30명 이상이 접속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광고의 60%가 이 두 개 회사의 서비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팀버너스리는 이런 소수의 플랫폼 독점으로 인해서 개인의 정보 통제권이 완전히 상실됐고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으며 어떤 불투명한 정치 뉴스들이 범람한다고 자신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팀버너스리는 2018년 자신의 어떤 개인적 역사상 최초로 영리법인인 인럽이라는 회사를 세우면서 솔리드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솔리드 프로젝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 포드라는 그 개념을 제공하면서 개인 데이터를 이 포드 안에서만 관리하게 하고 개인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포드의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웹 어플리케이션들은 이 포드를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서 접근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죠. 이 3년간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솔리드에 관련된 여러 스탠다드들이 만들어졌고 이 솔리드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여러 웹 어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팀버너스리가 이 솔리드 프로젝트를 가지고 뭐 추구했던 바는 일종의 데이터 통제권이었고 결국에 데이터 오너십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뭐 이슈로 떠오른 NFT 역시 이런 그 데이터 오너십을 아주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예전에는 게임에서의 어떤 재화라든지 아이템이 게임 IP의 일부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유저들에게 돌려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요즘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이 부분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그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돌려줄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그 기존의 현재까지 어떤 웹 2.0으로 대표되는 서비스는 기업 중심의 어떤 플랫폼 경제 생태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도래할 어떤 새로운 인터넷은 읽고 쓰기를 넘어 소유가 가능한 개인 중심의 데이터 경제 생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웹 1.0, 2.0, 3.0이라는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어떤 디지털 아이덴티티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아이덴티티는 간략하게 딱 정리를 하자면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플러스 남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도 웹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제3자한테 확인을 받아서 등록을 하게 되죠. 사이트마다 아이덴티티를 계속 생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이덴티티 1.0이라 그래서 사이트 중심적인 아이덴티티로서 초창기부터 있어왔던 모델이고요. 실제 그 사이트마다 생성되어 있는 아이덴티티를 옮기기도 어렵고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투명하지도 않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2000년대 초에 웹 2.0이 나올 때 아이덴티티도 2.0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신분증처럼 사용자 중심의 아이덴티티 체계를 이제 만들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세상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여전히 그 서비스에 종속된 아이덴티티가 아주 범람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그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수단으로서 이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소셜 로그인이라는 이름으로써 전개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지금 논의하는 시점, 우리가 기존에 썼던 아이덴티티 1.0, 저는 소셜 로그인을 그 새로운 웹 3.0 시대에 쓰는 게 맞을까요? 개인의 어떤 개인 통제권을 다 제공해주면서 그리고 또 오너십까지 보장해주는 아이덴티티 체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여러분 모두 답을 알고 있고 이미 실생활에도 너무나 잘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갑이죠. 지갑에는 신분증을 담고 개인정보가 없는 출입증도 넣어놓고 현금이라든지 결제 수단도 넣어놓고 가족사진과 같은 프라이빗한 정보들도 넣어놓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제가 선택해서 제출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웹 3.0 시대에 적합한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이런 현실 세계의 지갑을 디지털로 그대로 옮겨놓으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DID가 이런 그 아이덴티티 3.0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DID의 구성 요소를 좀 말씀드리면 이 어떤 신원 정보를 발급하는 이슈어가 있고 그 이슈어들이 발급한 신원 정보를 신원의 어떤 주인이 지갑을 통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이 신원 정보를 검증자에게 베리파이에 제출하게 되죠.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이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받아서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보시면 그
편의점이 그 신분증을 받으면 신분증에 있는 데이터를 주민센터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신분증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게 되죠. 그 진위가 확인되면 그 신분증에 쓰여 있는 데이터는 믿게 됩니다. DID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실제 그 이슈어와 베리파이를 완전히 분리하고 베리파이어가 자신이 받은 정보가 정말 그 이슈어가 발급했는지만 확인되면 그 정보를 믿는 이제 방식인 거죠. 이 DID를 저희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마이아이디 플랫폼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 몇 개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금융 실명 인증 서비스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비대면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여러분들 신원을 확인하는 곳은 금융기관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확인한 어떤 그 인증 정보를 금융 서비스 쓸 때마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DID 크레덴셜화 신원 정보화해서 다음에는 DID 제출하는 것만으로 가름하게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혁신 서비스 지정을 받게 됐고요. 현재까지도 국내 최초고 현재까지 유일하게 실제 금융기관인 신한은행과 NH은행에 적용을 해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표적인 서비스 DID 기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서비스입니다. 이 접종 정보 역시 접종 정보를 받았을 때마다 전국의 어떤 사업장에서 질병청에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접종증이 진위 여부만 DID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접종증을 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는 저희가 키사의 과제로서 질병청과 함께 구축을 했고 며칠 전에 서비스가 오픈돼서 여러분들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원 정보들은 지갑의 암호화폐 지갑과 거의 기술적으로 똑같은 형태인데요. 이 지갑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갑은 서드 파티들이 그냥 SDK 형태로 담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지갑 앱을 제공하고도 있는데요. 증이라는 이름의 어떤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MAU가 한 10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금융실명 인증이라든지 백신 접종 정보도 담겨 있고요. 여기에 휴대폰 본인 인증, 운전면허 인증 정보들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안심 코드라는 것까지 입증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안심 코드는 저희가 제주도와 함께 아이콘누프가 공동으로 개발한 제주도 특화된 방역 인증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 네이버 카카오 앱을 통한 그 QR 인증 방식은 제 정보를 업장에 제출하면 리더기에 입장시키면 업장이 그걸 계속 보고하는 방식이에요. 기존에 수기로 쓰던 그 명부를 그대로 그냥 디지털로 전환한 단순히 어떤 그런 식의 방식인데 이 제주도 방식이 그걸 반대로 바꿔서 내가 QR 업장의 정보를 읽어서 본인이 스스로 어디 왔다는 것을 제공하는 이제 사용자 중심의 어떤 방역 인증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용했던 어디를 방문했다든지 그 방역 인증 정보를 활용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제주도 전체 한 5만 5천 곳에 버스, 택시비를 비롯한 여러 관광지에 저희가 이 QR 코드를 전개를 했고요. 제주 전체 업장의 95%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주도 가신 분들은 다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누적 앱 설치 수가 200만 건 가까이 되고 현재 월 1,000만 건 이상씩 활발하게 사용되면 MAU도 100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그 마이아이디 파트너 세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DID 서비스들을 각각마다 막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이렇게 이슈어나 베리파이어들이 자신이 사용할 어떤 크레덴셜 정보들을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통계도 볼 수 있고 크레덴셜을 만들어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급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웹 3.0이란 키워드가 15년 전에 등장했던 키워드예요. 근데 이게 요즘 이렇게 떠오르게 된 데에는 저는 그 웹의 기본 정신, 누구나 사용하는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 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크립토라든지 NFT를 통해서 어떤 자산의 오너십에 대한 인식은 이제 완전히 깨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모두의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한 어떤 오너십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